네, 반갑습니다. 4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수급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냐? SK 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이 준비되어 있네요. 외국인들은 뭘 샀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막판까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순매수 1등이고요. 현대로템도 많이 샀네요. 자, 이 부분 같이 알아보고요.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은 한결같네요.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거 전기차 대장주라고 이야기가 많이 도는 종목들이던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알아봅니다. 자, SK 하이닉스 먼저 조금 보도록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이평선도 지금 잘 모여져 있고요. 이번에 분기 적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가 완전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 감산에 나서게 되면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로 집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뭐 당장 뭐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천천히 바닥 잡고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내리더라도 별로 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저점 지지 라인 때도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84,000원 정도부터 85,000원 라인 때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금요일날 나온 형태의 모습 보시면은 이 이평선 모여있는 수렴 구간을 넘어섰어요. 음봉이긴 하지만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항으로 있던 구간을 넘어서서 지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추세도 지금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뭐 나쁠 게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한번 나빴다는 거 가지고서 이거를 나쁘게 폄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홀딩 가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 때 88,000원, 89,000원 요 사이 구간이라면은 그냥 아무렇게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뭐 9만원 아래쪽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9만원 아래쪽으로 사게 되면 그래도 잘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 저점권에 왔을 때는요, 종목을 매수해보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죠. 그리고 여기다 뭐 몰빵을 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지금 이 IT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이제 모아가는 형태로 갈 때는요, 비중을 처음부터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조금 사고 상황 보고 또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별로 피해 없이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저는 이건 홀딩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95,000원, 10만원대 넘어가야지 추세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 뭐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실 수 있고요. 10만원이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셀트리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회장님이 오셔서 뭔가를 좀 풀어줄 것 같다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볼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온 부분들 일단, 네, 뒤로 밀어놓고 보자 이거죠.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이평선 모여놓고 나서 급등세를 한번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죠? 왜냐면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자금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 별로 없어요. 다만 수급은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이 구간만 좀 잘 견뎌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15만원. 15만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종목에 지금 마지노선 같은 그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추세가 그냥 하향 추세를 그대로 연결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일단 지켜서 바닥을 잡는 형태를 완성시키고 주가 반등이 나가줘야 됩니다.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17만 5천원, 하지만 위쪽에 18만원대부터 또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18만원 넘어서 20만원까지는 도달해 줘야지 추세가 돌아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다 깎아먹어가지고 그냥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5만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최소 17만 5천원부터 데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이제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아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보유, 유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63,000원 이럴 때 매수 포인트도 나왔었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추세가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지만,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실적도 안 좋다고 그러고, 업황도 안 좋다고 그러고, 개판이고, 주식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사는 걸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작년 여기 지나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를 또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5만원대도 매수해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점이 점점 좀 높아져가지고 이제 5만원대 매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가 많이 내릴 때는 4만원까지 기다렸다 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지금 못 사시죠? 못 삽니다. 이거는 6만원 을 노리는 것도 지금 어려운 일이라서 최대한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하단부를 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63,000원에서 62,000원 구간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또 한번 밟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하단 타이밍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바로 직전에 형성된 고점이 지지라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64,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는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은 64,000원 구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지금은 갭상승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어렵죠. 가격이 좀 들어와서 64,000원대에 좀 비벼주게 되면 그럴 때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볍죠. 그냥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씩 사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다. 괜찮고요. 원래 많이 갖고 있다.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받아줄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8만원에 물려있는데 탈출이 가능할까요? 85,000원에 물려있는데 9만원에 물려있는데 탈출이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가능합니다. 지금 8만원 정도라면 지수 포인트로는 3,000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예상하려면은 글쎄요 열심히 해가지고 적자 해소하고 막 올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도달은 가능해 보이죠. 2,700만 가더라도 7만원대 훅 넘어가면요 7만원에서 8만원 넘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2년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단숨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럴 때 뭘 해주면 돼요? 추가 매수를 더 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주면서 데리고 가시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점점점 내가 가야 될 그런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 손실 복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강의는 제 유튜브에 이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공부 차원에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거기 가시면 주식 배우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평단가 조절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삼성전자는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요. 매수 포인트는 지금으로서는 63,000원대가 가장 좋긴 한데 지지라인대로 보면은 64,000원대가 나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현대로템 넘어갈게요. 현대로템은 최근에 주식을 좀 산 것 같은데 매수 상위로 올라왔네요. 지금 4월달 중반 들어서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갔죠. 자, 이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그 외교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방산주로 해서 올라간 모습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차익 매도가 좀 있었을 거다 생각되는데 외국인들 팔지 않고 그냥 넘어가네요. 주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들어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간다, 더 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들어왔다 갈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단기 조정은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포지션이나 수급적인 동향에서 본다라면 매도한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지선은 어디냐? 바로 직전대에 형성된 매물대를 보시면 되겠죠. 31,000원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3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냥 보셔야 되겠죠? 네, 그냥 보시면, 뭐, 지금은 외교 리스크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거는, 네, 뭐, 별 수 없죠. 그래서 조금, 네,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만 노리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면, 뭐, 월요일이 아니죠? 화요일 날이죠? 5월 2일 날, 네, 한 번 더 얻어맞는다 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지선 가까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팔려면은 뭐 진즉에 35,000원대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면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완전히 올라서는 거 진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31,000원까지 들어올지 3만원까지 들어올지 아니면 그보다 더 밑에까지 들어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들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되 또 방산 관련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또 수요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단기성 이벤트로 진행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네, 찍고 턴하는 수간 그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유지하시면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주가가 또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40만원 찍고 다시 내려왔네요. 금요일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겠죠.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37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35만원 정도였죠.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네, 그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은데요. 이게 추세 하단이기도 하고요. 직전 고점 때의 지지라인 때도 34만 한 8, 9천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5만원 아래로 한번 꺾어주는 것이 네,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 다음에 음봉 밀고 들어가죠. 만약에 2차 전지가 5월 2일 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요 밑에까지 강력한 지지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가격대를 노려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노리더라도 어떻게 노리느냐, 도달했다 해서 바로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죠. 데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옆으로 누워가지고 횡보 통해서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고 진행하시는 게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철강 섹터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리튬, 호수 관련한 부분에서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생각되는데 저 밑에 사서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저도 역시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여기 39만원, 40만원 이때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해서 지금 물량을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살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피곤해요. 35만원까지 밀린다. 43만원에 35만원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한 20% 정도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또 이게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버린다라고 한다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격이 벌어진 상태는 조심하자.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쪽 지지라인은 35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네,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돌아서는 모습 확인되거나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확인이 되면 그럴 때는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요,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요. 기관은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뭐 계속 갖다 팔고 있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공매도 잔량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가 좀 더 늘어났네요. 금요일날. 네,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점에서 지금 던지는 모양새,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7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12만 주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15만 주를 갖다 팝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팔아버려. 그러면 그 물량을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죠. 기관도 팔고 프로그램도 팔고 다 같이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개인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으로 들어왔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간다라는 어떤 그 내용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뭐 스스로 분석한 부분들을 믿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가실 수 있는 곳까지는 한번 피해 없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이렇게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빠지게 되면 실제로 얘네를 보고 들어온 그 개인들 자금들이요 막 흩어지거나 다시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그다지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부담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요. 에코프로 가족회사 지분 600억 매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글쎄요. 뭐 이거 지금 지분 매각에 대한 거 가지고서 뭐 600억이 뭐 대수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쪽만 보지 마시고요. 나쁜 쪽,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거 아니야라는 나쁜 쪽 의심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도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 기준에는 지금 매수할 포인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안 가지고 가고 매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저 밑에서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요.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또 지금 매수가 들어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양쪽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약간 확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지금 돈을 들고 와서 에코프로 앞에 딱 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기는 껄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추가 매수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에코프로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안 들어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자금을 다른 데로 돌릴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에 쏠리는 그런 자금의 어떤 유입 현상이 조금 약해지게 된다면 주가의 탄력도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더 보세요. 아래쪽 이탈하기 전까지 60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완벽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상관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유지가 돼서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홀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60만원 정도니까 60만원을 선 긋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자리는 매수 의견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따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이네요.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삼성전자와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전기전자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보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괜찮다 판단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